기획재정부 차관이 오늘 주요 기업을 소집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수출이 잘 돼 달러가 많은 기업들만 불러서 원화 환전을 늘려달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럴 정도로 환율이 발등에 불입니다. 1달러에 1,477원. 오늘 주간 종가가 올해 세 번째로 높은 가격을 찍으며 1,480원 선에 근접했습니다. 환율 걱정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환율 상황이 길어지면서 진짜 문제는 통화량이란 주장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원화가 흔해졌고 그러니 달러가 비싸진다는 논리인데요. 결국 오늘 한국은행이 반박에 나설 정도가 됐습니다. 이 환율과 통화량 논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건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이후 1달러 가격은 1,360원대에서 1,470원대가 됐습니다. 금리를 내리니 돈이 많이 풀렸고 원화가 흔해지니 달러가 비싸진다는 주장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정말 그런지 대표적 통화량 지표를 보겠습니다. 9월 기준 원화 통화량은 1년 전보다 8.5% 늘었습니다. 같은 시점 달러는 4.5% 늘었습니다. 거의 배 차이. 원화가 많이 풀린 게 환율 상승 배경이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달러가 풀리는 속도가 더 느렸다 보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 속도가 약간 빠른 측면은 존재는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엔 기간을 넓혀서 봤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엔 달러가 훨씬 많이 풀렸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2022년을 기점으로 그 전엔 달러가 더 풀렸지만 그 후엔 원화가 더 풀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다 따져보면 통화량은 원화가 달러보다 약간 더 증가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통화량 계산법이 다릅니다. 최근 인기인 상장 지수 펀드 ETF가 대표적인데 누군가 ETF로 사면 미국은 제자리지만 주요국 중 한국만 통화량이 늡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기준을 따르면 통화량 증가율이 30% 이상 준다며 계산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통화량에서 ETF 등 수익 증권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고환율에 대한 한은 책임론이 불거지는 시점에 오비일학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달러를 사서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 책임론의 반복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